20대, 30대인데도 급격하게 치아를 많이 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치아를 가지고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시기별로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애가 태어나고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구강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24개월 이후에는 큰어금니 2개가 완성되는 시기인 거죠. 그때부터는 아이들도 치실을 써야 돼요. 10대 때보다 20대, 30대에는 구강 건강의 최전성기예요.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잇몸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50대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 혹시 태어나서 한 청소년기쯤에 빠지는 일을 뭐라 그러죠? 유치. 네. 네. 그거 빼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가 나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도 안 빼고 충치치료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유지하신 분 본 적 있으세요? 있죠. 치과의사로 이제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봤거든요. 보면서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결정이 된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60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고요. 충치치료 한 번도 안 받고 온전히 자기 치아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70대, 80대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치아를 안 빼시고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 40대, 50대 이미 치아를 다 빼시고 틀니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타고나는 것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튼튼한 치아, 튼튼한 잇몸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고, 관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오랫동안 치아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타고난 게 치아가 또 약하고 잇몸도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관리가 소홀하거나 구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20대, 30대인데도 급격하게 치아를 많이 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치아를 가지고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치아를 많이 빼게 되겠죠. 아직 두 분 다 미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기도 낳으실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아기를 키워보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기는 크고 있는데 그때 가서 찾아보려고 하면 늦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그 태어난 애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쓸 수가 있겠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치아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기별로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입에는 치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치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생치라고 해서 치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첫 치아는 6개월 때 나오게 됩니다. 치과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6개월 때 첫 치아가 나오게 되고,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치아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치아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처음에 애가 태어나고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구강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고 나서 입안에 그런 물질들이 있으면은 냄새도 날 수 있고 당연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꺼즈나 부드러운 손수건에 따뜻한 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부드럽게 입안을 닦아주시면 돼요. 6개월 때까지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칫솔질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칫솔을 잘 고르셔야 되는 게, 유아용 칫솔이 성인용보다 칫솔모가 오히려 딱딱한 경우가 많고, 작게 만들었는데 딱딱하면은 닿았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칫솔모를 본인이 쓰는 칫솔이랑 비슷한 느낌인지 그걸 확인하셔서 아이들 칫솔을 고르셔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친숙하게 아이들한테 뭐든지 놀이의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칫솔질을 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칫솔질에 친숙해지고 이제 엄마 다리, 아빠 다리에 누워보라고 하고, 처음에는 앞니만 있기 때문에 칫솔질 하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힐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은 그냥 칫솔로 가볍게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때부터 12개월 때까지 해서 유치, 전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랫니가 항상 먼저 나고 위에니가 나오기도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전니가 20개의 치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금니가 2개씩 있고, 송곳니가 하나씩 있고, 앞니가 4개 있고, 이렇게 해서 유치열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칫솔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인이랑 마찬가지로 먹고 나서 닦아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치도 결국에는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금니예요. 그 사이가 가장 충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24개월 이후에는 큰어금니 2개가 완성되는 시기인 거죠. 그때부터는 아이들도 치실을 써야 돼요.
치실을 쓰지 않으면은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치과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 사이에 충치가 이미 생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치실 아이들 쓰는 방법은 칫솔질이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치실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치실을 가지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제 애들 어떻게 치실이나 칫솔질 하는지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열이 완성되고 그 상태로 6세, 7세까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5세 정도 때부터 불소도포를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주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매일매일 칫솔질, 치실질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을 치과 치료를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은 치과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5세 때 왔는데 크게 치료할 게 없어서 검진만 하고 엑스레이만 찍고 칫솔질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이러면은 애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근데 어렸을 때 충치가 생기게 되고 아픈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들은 평생 동안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 치실 이런 거랑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유치열이 이제 끝났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숫자 6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치과에서는 만 6세 때 처음으로 이가 빠지게 됩니다. 아래 가운데 앞니부터 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영구치가 나는 거죠. 영구치는 평생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치아들이에요.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보다는 영구치가 훨씬 중요하고 크기도 크고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영구치가 처음에 올라올 때는 연약한 상태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치아라는 게 완성품 상태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도 뿌리는 계속 길어지고 튼튼해지고 치아 표면도 튼튼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약할 동안에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올 때 시기가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기거든요. 그때 또 하나의 치아가 올라오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큰어금니, 첫 번째 큰어금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제1대구치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 큰어금니는 앞니보다도 더 중요한 치아거든요. 구강의 핵심이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절대 썩으면 안 돼요. 근데 연약한 상태로 올라오고 구조적으로 큰어금니는 틈도 많고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잘 썩을 수밖에 없는 치아거든요. 그 시기에는 치과에 자주 와서 표면 틈을 막아주는 예방 치료가 있어요. 실란트라고 하는 치료인데 그거를 큰어금니에 코팅을 해주시고, 애들도 스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스케일링도 해주고 불소도포도 해주시고, 이런 관리를 통해서 충치의 크게는 8, 90%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주기적인 검진 시기는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시기에는 해주시고, 만약에 초기에 충치가 생긴다 그러면 초기 치료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은 충치가 생겨도 성인에 비해서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치아가 완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관이 안에 굉장히 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충치가 조금만 깊어도 신경치료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신경을 제거한 치아들은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못 쓰고 결국에는 나중에 20대, 30대가 됐을 때 치아를 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6세, 7세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고요. 만 13세 정도까지 치아가 계속 빠지고 바뀌게 됩니다. 영구치열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 시기를 혼합치열기라고 하는데요. 치아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전니랑 영구치랑. 이 시기는 제때 치아를 잘 빼주고, 썩어 있는 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영구치랑 사이가 썩어 있으면 영구치도 같이 썩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또 치료를 해주고 뺄 거는 빼주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구종교합이 심해서 치아가 삐뚤빼뚤하면은 성인이 돼서 결국 잇몸에 문제가 생기고 치아를 빨리 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시기가 혼합치열기 시기예요. 이때의 집중은 건강한 영구치열을 잘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3세 정도 되면은 대부분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열이 이제 되게 되거든요. 이때 치아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꽤 튼튼한 시기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이 시기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에너지죠. 젤리, 초콜릿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이 사이사이마다 다 충치가 생겨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간식을 먹더라도 제한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때보다 20대, 30대에는 구강 건강의 최전성기예요. 쇠를 씹어 먹을 나이다. 그게 20대인 거죠. 20대에는 가장 튼튼하고 골격적으로도 좋고 힘도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구강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10대 때 관리를 해왔다면 가장 튼튼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랑니가 처음에 이제 나오는 시기인데, 사랑니가 똑바로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사랑니가 삐뚤게 나면은 가장 문제는 사랑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핵심적인 큰어금니를 망가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치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랑니를 무조건 20대 초반에 빨리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빼면은 남아있는 더
중요한 치아를 평생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사랑니랑 같이 앞에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랑니를 무조건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은 사랑니가 고르고 이쁘게 났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났을 때만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랑니에 뺐을 때 이점이 더 많은 거죠. 20대 초반에 빼라고 말씀드린 게 20대 초반에는 그나마 사랑니가 잘 빠지고요. 회복도 잘 돼요. 사랑니 뺀 자리는 뼈가 잘 차야 되는데 30대, 40대 사랑니를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뼈가 잘 안 차요. 이가 시리다든지 앞에 치아가 이런 것도 많이 생겨요. 그 정도로 사랑니를 빼는 시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에 크게 2대 질환이 있는데 하나는 충치, 하나는 잇몸 질환이거든요. 충치는 대부분 10대, 20대에 많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고요.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잇몸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액 청구 금액이 잇몸 치료, 이런 치주 질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치석이 되고 그 주변에는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고 그 세균들에 의해서 잇몸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혈관이 확장되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이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염증이 생겼는데도 20대 때 잇몸 염증은 잇몸 뼈까지 녹이지 않는 반면에 40대 때 잇몸 질환이 생겨서 잇몸이 부어 있는데 한 달 정도 지속이 됐다. 그러면은 20대에 비해서 잇몸 뼈가 녹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대, 30대에 이미 꾸준하게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미 아셔야 돼요.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 하시고 이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 그런 분들은 보면 할 게 없어요. 치료를 할 게. 잇몸 질환은 충치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거든요. 왜냐하면 잇몸 질환은 한 부위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구강 전체에 다 침범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은 치아를 하루에 7개, 8개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20대, 30대에 건강한 관리 습관 그리고 치과에 자주 오시는 습관을 만드셔야지 40대 이후로 건강한 치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지식을 20대 때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50대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치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일을 많이 빼셨다든지 틀니를 하고 계시다든지 그런 50대 이상 분들은 적절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50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치과에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잇몸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치료가 잇몸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안 보이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공간이 커지게 돼요. 잇몸 치료는 그런 부분을 청소해드리는 치료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이기도 하지만 관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은 잇몸 질환을 거의 그냥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랑 잘 맞는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를 이미 다 빼셨다면은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끔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좋은 치과를 찾아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게 평생 구강 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